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어서 다른 지방법원과 달리 주식이나 비트코인 채무에 대해서 원금 탕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추가 생계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준용하는, 즉 그대로 사용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대전지방법원인데요.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실무준칙이 적용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최근 2023년 1월 1일부로 실무준칙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어요. 그 실무준칙의 내용을 보면 다른 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대전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제정해 놓은 내용 외에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내용대로 주식, 비트코인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 탕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더 이상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주식이랑 코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원금 탕감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청산가치에 더 이상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대전지방법원의 회생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직접 확인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을 했을 때 배우자의 자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늘어나면서 변제금이 많아지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배우자의 자산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대전지방법원은 특이하게 필수 제출 목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 회생을 했을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과거에는 배우자의 자산에 관한 자료가 전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내용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산에 대한 자료는 더 이상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무조건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배우자의 자산 중에서 특별히 본인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거나 재산 은닉의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넘겨준 재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소득활동을 해서 아파트를 샀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전부 제외가 되니까 변제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지방법원에서도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다만 그 실무준칙 내용 중에서도 주식 코인 채무에 대해서 원금 탕감을 해줄 것이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이 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함으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을 더 이상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